갑각류인 랍스터는 영생하는 생물로서 자연사는 없다고 합니다만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물들은 늙어서 죽습니다. 약간 우울한 오늘의 주제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건강한 장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나이를 먹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규칙적인 신체 운동과 적당한 영양 섭취를 일상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평이한 이 세 가지를 실천할 수만 있다면 노화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의 많은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노인들 스스로도 이러한 일반화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버틀러라는 학자가 노화를 에이지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넓게 퍼졌는데요. 이 에이지즘은 노인에 대한 차별적이고도 부정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청춘에 대한 예찬론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생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미국 문화를 극도로 존망하는 한국의 존미 사대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거의 대부분일 것인데요. 노인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생각해 봅시다. 비경제적, 연민, 건강상실, 치매, 고집불통, 기억력 감퇴, 지저분함, 독거, 소외, 외로움, 연약한 신체, 병에 걸림, 추함, 냄새, 쭈글쭈글, 패션 테러, 정신 연령의 역행, 느린 행동 등등 거의 눈살을 찌푸리는 단어들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노인하면 떠오르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을까요?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겨우 생각해낸 것이 노신사 등과 같은 추상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과장된 측면이 많은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동적인 산업사회의 종점에 이르면서 그 불만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심하게 말하면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2050년에는 세계 인구 80억 명 중에서 약 21명이 60세를 넘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인구의 25%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65살 이상의 노인 인구는 2020년 현재 9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약 5,163만 명 중에서 17.5%가 노인 인구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025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6%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2022년 현재, 그러니까 작년 전체 노인 가구 수 비율은 24.1%였는데요. 2050년에는 49.8%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를 인적 재앙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등 부양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7년 전에 WHO 세계보건기구가 57개국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가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의 예일대 베커 해지라는 교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은 그 가장 큰 이유가 노인들에 대한 의료와 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고령화의 공포에 따라서 실제로 기업 수익의 황금 노다지인 항노화 산업의 호갱이 되어버린 것이죠. 고소득 국가일수록 노인들은 산업화의 주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돈을 쓰는 혹은 국가의 복지제도에 따라서 국가의 재원을 낭비하는, 소모하는 그런 세대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노인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첨단 정보화 사회가 될수록 노인들은 더욱 건강을 챙기고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제 노인으로서 대우받으려 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력이 떨어져서 힘든 면도 없지 않겠지만 SNS 등에도 피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직접 생산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일하지 않고 놀아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난 소년기와 청년기에 충분히 놀았기 때문에 이제 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국산 1호 파스로 유명한 신신제약의 이영수 회장은 91세까지 현업에 있다가 2022년 96세로 별세하였는데요. 그는 1927년생이었습니다. 이제 80세가 넘은 정치인 박지원 씨도 현재까지도 유튜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1942년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많은 철학자들 역시 늙어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했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분의 얘기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분 역시도 늙음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긍정적으로 바라본 면도 있어서 그 내용을 선별하여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프랑스와 드 라로슈코프는 1613년 파리에서 태어났는데요. 청년기와 장년기를 음모와 야심이 판치는 전쟁과 궁정에서 보내며 파란만장한 인생의 반을 보냈습니다. 그는 신랄하고 염세적인 시선으로 인간 심리를 날카롭게 파헤쳤는데요. 그의 저서 곳곳을 보면 사람들 모두가 하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가 1680년 6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로 보면 한창 젊을 때죠. 라로슈코프는 은퇴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는데요. 은퇴한 노인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 시니컬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에 대하여 대부분의 동물이 그러하듯이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 성격이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신체 기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의 횟수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또한 이성적인 판단이 약해지고 그 자리를 자존심과 크게 다르지 않는 오만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니어란 명칭에는 지극히 상업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이라 불리는 것보다는 시니어로 불리는 것을 노인들은 더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라는 말에는 무언가 세련된 느낌을 주고 노인들을 배려하는 듯한 그러한 어감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강한 이 노인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65세가 넘으면 노인이라고 구분짓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70대에도 노인 티가 전혀 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노인이 되면 다음과 같은 특질을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다른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일에도 노인은 쉽게 즐거워하지 않는답니다. 오랜 삶의 경험 덕분인지 모든 사람이 젊은 시절에 원했던 것에 가치를 알고 있고 그것을 더 이상 즐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성공과 즐거움, 명성과 신분 상승을 위해서 젊은이들에게는 열려있는 여러 갈래의 길들이 노인들에게는 막혀 있습니다. 다양한 길들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은 운명의 힘도 작용하겠지만 노인들에게는 기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시기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인이 되어서 자칫해서 방향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 길로 뒤돌아오는 과정은 너무나 깊고 험난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노인이 극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극복하겠다고 결심하더라도 나이가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둘째, 노인이 되면 우정에도 무감각해집니다. 나이가 먹도록 진정한 우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까닭도 있겠지만 우정을 배반할 시간이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죽어가는 많은 친구들을 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친구들이 현재 남아있는 친구들보다 더 진실한 친구였다라고 단정해버리는 것이죠. 셋째, 노인이 되면 젊은 시절 그들의 상상력을 채워주었던 것들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명예에도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얻었던 젊은 시절 얻었던 명예마저도 세월과 더불어 시들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명예를 얻기보다는 이미 얻은 명예마저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는 것입니다. 노인은 매일매일 자신의 일부를 상실해가는 존재입니다. 노인들에게는 현재 지닌 것마저도
충분히 즐길 만한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시간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노인들 앞에는 질병과 쇠약과 슬픔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노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잘 보이지만 특별히 새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세월이, 시간이 그들을 사물을 올바르게 관찰할 수 있는 시점에서 멀리 떼어놓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용납되는 노인은 그나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한 노인들은 경물의 눈총을 견뎌야 합니다.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동안 한껏 노출되었던 세상에서 몸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이란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의도하면서 죽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로부터 계속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죠. 넷째, 노인은 허망한 욕망의 허무함을 깨닫고 말 없는 대상, 감각이 없는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농사나 연구, 건물 등이 그것인데요.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노인의 기호에 따라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고 무엇이든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어떤 일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허락된다면 이제 노인에게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시기가 허락된 것입니다. 다섯째, 지혜로운 노인은 남은 시간을 개인적 구원의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아주 짧은 시간만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세계에 들어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노인은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할 뿐입니다. 노쇠해진 몸을 핑계삼아 조금이라도 휴식이 허락되면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력을 잃었지만 그래도 그들보다는 지혜로운 본능 덕분에 무엇인가를 원하는 욕망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국에는 노인들은 세상을 잊게 되고 세상도 역시 노인들을 잊게 됩니다. 여섯째, 은퇴와 더불어 노인이 되면 허영심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권태와 불확실, 그리고 무력감으로, 때로는 신앙심으로, 때로는 이성의 힘으로,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습관의 간성으로 노인들은 따분하고 지루한 삶의 무게를 지탱해 나갑니다. 고명한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는 그의 인생론 제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한 생애 중 전반부에는 행복에 대한 갈망으로 넘쳐나지만 후반부에는 참담한
공포에 억눌리게 된다. 그렇다면 인생이란, 노인이란 삶에 희망이 없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